LA시 검찰은 한인타운 탈법 불법 노래방에 대해서는 소유주까지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타운 노래방의 무법천지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판단입니다. 케빈 뉴섬 주지사가 모든 교사, 교직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을 선언했습니다. 다음 주를 전후한 대면 수업 재개를 앞두고 나온 조치입니다. 신규 확진자 5명 중에 1명은 돌파 감염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증상이 없거나 경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또다시 5.4%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증가폭은 완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연방은행 총재들이 잇따라 자산 매입 규모 축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달라스와 캔사스 연방은행 총재 2명은 10월부터 테이퍼링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5.4%나 또다시 크게 올랐습니다. 지난 2008년 이후 최대폭입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불법 혹은 탈법 영업이 심각한 LA 한인타운 노래방입니다. 시검찰은 소유주까지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력한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먼저 이재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 내 가장 많은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 바로 불법 노래방입니다. LA 경찰은 물론 검찰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기간 마약과 매춘 등 불법 행위의 규모와 범위는 더 다양하고 심각해졌습니다. Especially during the shutdowns, because found that I personally saw that there was a spike in a lot of these illegal businesses popping up, a lot of gang activity, a lot of drug transactions. 이에 대해 LA 검찰은 단속은 물론 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현장 직원뿐 아니라 실질적인 소유주인 투자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적발 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입니다. Prosecuting illegal karaoke bars that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ir neighborhoods, that causes chronic community issues. That's definitely something within my purview for me to pursue. 다니엘 리 검사는 불법 노래방 단속을 위해선 커뮤니티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합법 노래방 업주들 그리고 올림픽 경찰서 후원회 등과 함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불법 행위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대낮에 마약에 취한 채 절도와 날치기를 일삼던 20대 히스패닉 남성. 출동한 경찰에게 난동을 부리다가 결국 체포됐습니다. 당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이사명 기자입니다. 경찰 6명이 날치기 용의자를 제압하고 있습니다. 용의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경찰이 추가로 투입됩니다. 용의자가 여성 핸드백을 훔쳐 달아나다가 체포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LA 경찰국은 LA 한인타운 벌몬가 올림픽길 인근의 상가 주차장에서 히스패닉계 날치기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individual possibly had done a purse snatch. The victim, there was no victim, and the security guard couldn't properly ID. 경찰은 용의자가 상점에 들어가 절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용의자는 주차장에서 여성 핸드백을 날치기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싹 들어가더라고 정문을. 들어가더만 나중에 보니까 뭐 물병하고 뭐 몇 개 뭐 훔쳐 나오니까 이제 그 세큐리티가 쫓아가려다 도망가 버렸어요. 대낮에 마약이 취한 용의자가 난동을 부리면서 한인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습니다. 그 사람이 막 차가 오는데 그냥 저쪽 저기 뱅크 오브 홉 쪽으로 건너갔어요, 길로. 경찰은 최근 한인타운에서 날치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이 사진들은 반으로 갈려 대립과 반목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개학을 앞두고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총체적인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곳, 바로 남가주 한국학원입니다.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전용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개학을 열흘 앞둔 남가주 한국학원 소속 11개 한글 학교들. 오는 가을 학기 개강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남가주 한국학원 교육감과 한글학교 교장들이 전면 파업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교장단은 최근 이사회에 합류한 신임 이사들의 퇴진을 요구하며 파업까지 강행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결국 한글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됐습니다. 특히 정체성은 물론 한글 교육이 제2외국어로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큰 실망을 안기고 있습니다. 더구나 기존 이사들은 통합이사회를 구성하는 마무리 단계에서 계속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한인사회가 추천한 2명의 추가 이사 선임을 끝까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육감과 일부 교장들까지 나서 학생들을 볼모로 기존 이사들과 사실상 동일한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는 다음 주 화요일 열리는 임시이사회에서 추가 이사 신임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또다시 크게 올랐습니다. 지난 2008년 이후 가장 큰 폭인 지난해 7월보다 5.4%나 급등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치는 5.3%였습니다. 전달인 6월보다는 0.5%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전문 매체들은 오름폭이 다소 완화됐다는데 주목했습니다. 네, 개빈 뉴섬 주지사가 모든 초중고등학교 교사와 교직원에 대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다음 주를 전후해 대면 수업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이상민 기자입니다. 오늘 LA 카운티에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3,498명 발생했습니다. 어제보다 확진자 수가 876명 더 나왔습니다. 사망자는 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도 어제보다 6명 더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델타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교사와 교직원에 대해 코로나 백신 의무화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내 모든 초중고교 교사와 교직원은 백신 접종을 받도록 하는 행정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만약 접종을 원하지 않을 경우 매주 정기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주정부가 교사와 교직원의 백신을 의무화하는 것은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는 1,000개가 넘는 교육구가 있고 교사는 30만 명이 넘습니다. 앞서 지난달 말 모든 캘리포니아주 정부 직원과 의료 종사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도 했습니다. 롱비치와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오클랜드 등의 교육구는 이미 자체적으로 백신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네, 또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모든 임신부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을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임신부가 백신을 맞아도 매우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김수영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임신부는 물론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여성, 수유 중인 여성 등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CDC는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한 차례 이상 접종한 임신 20주 이하 여성 2,500명을 조사한 결과 백신 접종이 유산이나 사산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임신부들이 코로나에 걸리면 일반인보다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 내 임신부 가운데 한 차례 이상 백신을 맞은 사람은 전체의 2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의 하루 코로나 감염자가 11만 명에 육박하면서 일부 주에서는 코로나 환자들이 다른 주로 원정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The nurse comes running out that he had gotten a bed in New Mexico. So we were so excited and we celebrated, but unfortunately since then my husband has taken a turn for the worse. 가을학기 등교를 앞두고 캘리포니아에서는 교사와 교직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And we think this is a sustainable way to keeping our schools open. 이런 상황에도 플로리다, 텍사스 주지사 등은 학교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을 금지했는데 일부 교육감들이 반기를 들면서 정치적인 논란까지 가열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백신 접종자에 대한 돌파 감염이 증가하면서 세계보건기구는 백신 치료제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세 종의 약품을 선정했습니다. 보도의 권란 기자입니다. WHO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임상시험에 착수할 약물은 세 가지입니다. 말라리아 치료제인 알테수네이트, 특정 유형의 암 치료제인 이메티닙, 면역체계 질병 치료에 사용되는 인플릭시맵입니다. WTO는 독립적인 전문가 패널이 코로나19 환자의 사망 위험을 낮출 가능성이 있는 약품을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se drugs were chosen by an independent panel of experts that evaluates all the available evidence on all potential therapeutics. 이들 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엔 전 세계 52개국 600여 개 병원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WHO는 아울러 지난해 실시한 렘데시비르와 히드록시클로로퀸 등 4가지 약물에 대한 코로나 치료제로서의 시험 최종 결과는 다음 달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WTO는 이들 4가지 약물은 코로나 환자 치료제로서 효과가 없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WHO는 현재의 코로나 확산 속도에 우려도 내비쳤습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내년 초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가 3억 명을 넘을 것이란 겁니다. 다만 이는 우리 모두에게 달려있다며 코로나 백신의 공평한 분배 등을 강조했습니다. SBS 권란입니다. 네, 강력한 델타 변이 확산에 집단 감염이 아예 불가능한 것 아니냐 하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접종률이 높은 영국과 이스라엘의 신규 확진자 수는 오늘도 수만 명이나 발생했습니다. 김영하 기자입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영국입니다. We will today be reaching a milestone of 75% of adults would have had 2 jabs. 1차 접종을 마친 사람까지 포함하면 접종률은 성인의 90%에 달합니다. It's a thing that's helping us to work our way out of this pandemic towards normal. 하지만 오늘도 신규 확진자가 2만 3천 명 넘게 나왔고 사망자는 146명으로 최근 5달 사이 가장 많았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임상시험을 이끈 옥스퍼드대 앤드루 폴러드 교수는 집단 면역은 신화에 불과하다고 단언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백신을 2번 맞은 사람조차 감염 예방 효과가 50%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Herd immunity is not a possibility because it still infects vaccinated individuals. 전체 인구의 60%가량이 접종을 완료한 이스라엘도 하루 6천 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해 지난 2월 이후 가장 많아진 상황. 백신 1차 접종률이 60%에 육박하는 미국 역시 반년 만에 다시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확진자의 93% 이상이 델타 변이입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는 델타 변이가 다른 모든 변이를 압도한 지금의 상황을 공룡들이 깨어난 쥐라기 공원에 비유하며 델타 변이가 집단 면역에 대한 기준 자체를 바꿨다고 전했습니다. SBS 김영아입니다. 네, 신규 확진자 5명 중에 1명 정도는 돌파 감염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은 코로나 검진 수가 늘어나면서 신규 확진자 수도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돌파 감염자 대부분은 증상이 아주 미약하거나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증으로 악화돼 입원한 환자들은 백신 미접종자라는 사실에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연방준비은행이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하는 소위 테이퍼링을 오는 10월부터는 시작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연방은행 총재 2명이 또다시 촉구했습니다.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시중 통화량은 줄어들게 됩니다. 전용훈 기자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가을 중에는 자산 매입 축소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로버트 캐플런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경제가 예상대로 진전된다면 10월부터는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팬데믹 사태 이후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고 매달 $1,200의 채권을 매입하며 경제 회복에 주력해왔습니다. 더구나 평균 2% 이상의 물가 상승률과 최대 고용 달성까지는 초완화적 정책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목표치를 크게 웃도는 인플레이션에 테이퍼링을 찬성하는 쪽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캐플런 총재는 10월부터 8개월에 걸쳐 매달 $150씩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최근 캔자스시티와 애틀란타 그리고 보스턴 여는 총재도 가을 중 테이퍼링 시작을 각각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제롬 파월 의장과 연준 최고위층은 아직 구체적인 테이퍼링 시점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북한은 연일 한미연합훈련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무력 시위를 벌이지 않을까 하는 예측도 제기됐습니다. 김하인 기자입니다. 어제 김여정에 이어 오늘은 대남 담당인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담화를 내놨습니다. 한미 훈련을 빌미 삼은 김영철은 남북 관계 개선의 기회를 제 손으로 날려버린 남측에 적대 행위 대가를 알게 해주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특히 남측이 엄청난 안보 위기에 다가가고 있다는 걸 시시각각 느끼게 해주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한미를 동시에 겨냥한 김여정과 달리 남측에 집중해 안보 위기를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서 대남 무력 시위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남북 간 통신선은 어제 오후에 이어 이틀째 불통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3월 상반기 연합훈련 기간 중에 비판 담화를 발표하고 훈련이 끝난 직후 순항미사일과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 개량형을 잇따라 발사했습니다. 정보당국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 같은 고강도 도발도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이는 북한에게도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잠수함에서 쏘는 수준으로 갔다 그러면은 위협 수준이 이미 확 높아진 거거든요. 미국도 그렇고 뭐 한국 분위기도 그렇고 뭐 유엔의 분위기도 그렇고 다 바뀌겠죠 완전히. 중국도 할 말이 없어지거든요. 따라서 이미 예고했던 9.19 군사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하거나 서해상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NLL에서 해안포를 쏘는 거, 그 방법도 있다 판단이 되거든요. 미국을 직접 겨냥하지 않으면서도 미국의 주목을 받고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주민에게 공개되는 담화를 통해 대남 비난과 위협 수위를 끌어올린 건 내부 결속을 도모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주일 미군 기지에서 출발한 미 공군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가 오늘 서해상공과 휴전선 인근을 비행하며 정찰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군은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현재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네,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이제는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중국 샤오미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되면서 삼성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3년 내 1위에 도전하겠다. 샤오미의 각오라고 합니다. 한상훈 기자입니다. 샤오미가 공개한 최신 스마트폰 미믹스4. 전면 카메라를 화면 아래 감춰 100% 풀스크린을 구현하는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UDC 기술을 과시했습니다. UDC 기술은 스마트폰 성능이 상향 평준화되는 가운데 프리미엄폰의 경쟁력을 가를 주요 기술로 꼽힙니다. 오늘 밤 삼성도 세계 최초로 폴더블 폰에 이 기술을 적용한 갤럭시 Z 폴드를 공개할 예정인데 바로 하루 전 전격적으로 신제품을 내놓은 건 삼성에 대한 도발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 기술적 성장과 함께 중국 내수를 넘어 인도, 유럽 등 전 세계 판매가 급증한 데서 비롯한 자신감의 배경이란 분석입니다. 올 2분기에 애플을 제치고 스마트폰 판매 2위에 올랐던 샤오미는 6월 기준 17.1% 점유율로 처음으로 삼성마저 앞서 세계 점유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나아가 3년 내 1위를 굳히겠다며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격차가 축소된다라는 거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 기업들에게 자극제가 되는 내용들도 있거든요. 네. 그 틈새 시장을 중국 기업들이 지금 치고 들어온 상황인 거기 때문에 고객 충성도가 높고 소프트웨어의 강점으로 수익성에서 훨씬 앞선 애플도 다음 달 아이폰 신제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인데 폴더블폰 대중화를 통해 시장의 흐름 자체를 바꾸겠다는 삼성의 전략이 먹힐지 주목됩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LA 카운티 공공도서관의 연체료 제도가 아예 폐지됐다고 합니다. 도서관 서비스는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정부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원정 기자입니다. 한인타운에 무주택 시니어를 위한 아파트가 건설 중입니다. 제임스 해무드와 캔모어의 6층 75세대의 아파트로 내년 말 완공 예상이며
입주 대상은 62세 이상 무주택 시니어로 연소득 1인 24,850달러, 2인 28,400달러 이하에게 배정됩니다. LA 카운티가 공공도서관의 연체료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카운티 공공도서관에서 연체 도서와 자료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도서관 전체 수익의 1%밖에 되지 않은 연체료 때문에 주민들이 도서관 서비스를 누릴 기회를 빼앗긴다며 폐지를 추진했습니다. 클러스터시가 미국에서 한복의 날을 제정한 두 번째 도시가 됐습니다. 청소년 단체 재미 차세대 협의회는 클러스터시가 매년 10월 21일을 한복의 날로 기념하기로 했다며 지난 4월 뉴저지주 테너플라이에 이어 두 번째 도시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시애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부터 14일 오후까지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으며 특히 12일에서 13일 낮 최고 기온은 95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오늘 16일부터 그레이트 하이웨이의 차량 통행이 재개됩니다. 시장식은 팬데믹 기간 동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등 주민들이 야외 활동을 마음껏 즐기도록 하기 위해 차량 통행이 금지됐지만 오는 16일부터 주중 차량 통행이 재개되며 주말과 공휴일은 차량 통행을 계속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징역 4년형이 선고됐던 정경심 교수. 항소심에서도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입시 제도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 재판부는 질타했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정경심 교수. 항소심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딸 조민 씨의 인턴 확인서 내용 대부분이 사실과 어긋난다며 입시 비리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른바 7대 스펙이 허위라고 본 만큼 공방이 오갔던 딸의 세미나 참석 여부 등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모펀드 관련 차명계좌 개설 혐의 등도 유죄를 유지했는데 다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챙긴 부당이익 액수가 줄어든 반면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자료를 숨기게 한 혐의는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 범행으로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 믿음이 심각하게 훼손됐는데도 입시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태도로 본질을 흐렸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숨겨 재판을 방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물증에도 합리적이라 보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에서의 벌금 5억 원은 5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당사자들을 다시 증인으로 부르거나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인턴 확인서 위조 공범으로 별도 재판 중인 조 전 장관은 고통스럽다며 상고 뜻을 밝힌 가운데 딸이 졸업한 고려대와 부산대는 즉각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입시 비리를 유죄로 판단한 판결에 따라 고려대학교와 부산대학교 대학원은 후속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대한 판단을 조만간에 내릴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원용진 기자입니다. 정경심 교수는 2심 재판에서도 입시 비리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특히 딸 조민 씨의 대학 입시에 제출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 증명서와 관련해선 서울대 세미나에서 조 씨를 본 적 없다고 했던 조 씨 동창생이 이후 일부 진술을 변경한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딸 조 씨의 의전원 입시에 활용된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오염됐다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런 정 씨 측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 교수 딸이 입시에 활용한 표창장과 인턴 확인서 등 이른바 7대 스펙이 허위라고 판단한 만큼 딸이 세미나에 참석했는지 등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를 인정한 1심과 2심의 잇따른 법원 판단은 남편 조국 전 장관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 전 장관도 딸의 서울대, 부산 호텔 인턴 증명서를 위조한 공범으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정 교수에게 유죄가 선고된 만큼 조 전 장관에게도 불리하게 적용할 공산이 큽니다. 정 교수 측이 상고할 뜻을 밝힘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있긴 하지만 딸이 졸업한 학교들은 즉각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고려대학교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부산대학교 역시 오는 18일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딸의 의전원 입시에 대한 판단을 대학본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3차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캠프 측은 날카로운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후보들은 예정대로 실시에 힘을 싣는 등 안보 문제에 큰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후보는 공방을 자제하는 모습이었는데 나머지 후보들 공격이 거셌습니다. 두 후보님들께서 속칼, 닭칼, 조폭까지 동원을 해서 막말과 험담으로 경선판을 그야말로 진흙탕으로. 이재명 후보는 말만 요란한 진보, 우리 이낙연 후보는 무능한 진보 아닌가. 두 후보는 방어에 진땀을 뺐습니다. 이번에 제가 좀 실망을 했습니다. 이재용 가석방 우리 법치가 돈 앞에 무릎을 꿇은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면은 특혜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가석방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행정 제도이기 때문에 역시 차별할 필요도 없다. 문제인식은 별로 없고 이 재벌에게 또다시 기여함으로써 국민께 진 빚을 갚아라 덕담을 하시니까. 가석방도 사법 정의를 훼손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여러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은 불안한 휴전 중인 명락 대전을 놓고는 장외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본선 후보가 되면 장담이 안 된다고 말했던 이낙연 캠프 선거대책위원장 서른 의원. 그 발언으로 경선 불복 논란이 불거졌었는데 이번엔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녹음을 들은 이낙연 지지자를 본선 이후 설득할 자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이거 인성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다 이 얘기죠. 이재명 캠프 선대위원장 우원식 의원은 과도한 이야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지나친 우려다. 민주당은 경선이 끝나면 바로 원팀으로 잘 결합돼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들은 오늘은 당 정책 마켓 행사를 통해 공약 대결을 펼칩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대선 주자 토론회를 두고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재선, 초선 의원들을 각각 만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현 정부 비판에 주력했습니다. 임대차 3법이라는 거를 무단 통과를 시켰다가 지금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입법부와 사법부와의 관계에서도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 분립의 원리를 심하게 훼손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경선주자 토론회 참석을 적극적,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도 확답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윤 전 총장은 최근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양상에 대해 이렇게 말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갈등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당 지도부와 좀 원만하게 좀 지내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여지는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친윤석열계 정진석 의원이 남을 내리누르는 게 아니라 떠받쳐 힘을 기를 수 있다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말로 이 대표를 에둘러 비판하자 이 대표는 후보들 곁에 권력욕을 부추기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밝고 긍정적인 멧돼지와 미어캣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직격했습니다. 여기에 경선 준비의 권한을 놓고 전선은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김재현 최고위원은 다음 주 토론회 개최는 경선 준비의 권한받기라고 주장했는데 토론회 참석 의사를 굳힌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경선 준비위의 독단이 선을 넘었다며 비판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반면 유승민 전 의원 측은 경선 준비위 결정은 지켜져야 한다며 상반된 입장을 냈습니다. 토론회 유불리를 둘러싼 주자 간 신경전에 지도부 신뢰 문제가 겹쳤다는 점에서 내용이 증폭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LA 한인타운 노래방. 도우미가 출입하고 마약이 돌기 시작하더니 성매매까지 이제는 갱 조직들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무법천지입니다. 밤새도록 타인종들이 몰려들어 온갖 불법 탈법 행위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행히 시검찰은 노래방 소유주까지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숨어있는 노래방업소 투자자들까지 살펴보겠다고도 했습니다. 모두가 한인 재력가들입니다. 불법을 부추기는 자금줄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금고는 가득 채워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인타운, 한인사회는 채워지는 만큼 병들어 갈 겁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